한 5분만 드릴게요. 자, 53페이지. 오 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풀어봐. 초토의 시하고 신경준비 농모. 자, 2분. 근데 우진이는 5분 내에 못 풀 거야. 우진아. 5분 내에 못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친구들 두 번째 시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최대한 한두 문제라도 풀어봐. 줘봐. 넘겨봐. 얘 녀석만 한번 풀어봐. 얘하고, 얘만 한번 풀어봐. 보자. 잘하네. 조금 속도를 좀 내볼까? 자, 30초.
자, 됐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칠판. 지금 첫 번째 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토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초토에다가, 자, 밑줄 찍고 적어봐. 자, 초토화라고 적어봐. 초토화. 초토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폭격당한 거예요, 폭격.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얘기야? 자, 칠판 한번 봐봐. 자, 두 가지 강의할 거야. 자, 첫 번째, 자, 현대시는, 자, 현대시에, 자, 어떤 내용적인, 자, 그런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부조리한 시이고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자, 두 번째는, 자, 대상의 부재 및 결핍.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성찰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 성찰을 우리가 좀 배웠었고요. 자, 이때 뭘로 끌고 갈 거냐면요. 거기 여러분들 가시하고 나시. 자, 요것은 우리가 딱 보면, 자, 먼저 이건 성찰하고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을 우린 이별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이별 얘기도 아니죠. 이별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얘기 아니지, 그지? 그렇다면 가시하고 나시의 사고 과정이 부조리 현실에 멈췄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부조리 현실로 갈게요. 자, 정확한 것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입니다. 부조리한 시대 현실은 자,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자, 하나는 역사적 현실과,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현실이에요. 자,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은 총 세 가지. 일제, 분단 전쟁. 자, 빨리 쓰면서 봐야 돼. 자, 독재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현실은요.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어. 산업화, 도시화. 자, 이때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초토의 시. 자, 초토의 시 같은 경우는 자, 역사적이에요? 사회적이에요? 역사적이죠. 맞습니까? 자, 그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될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분단 전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바로 가시야. 자, 이게 바로 이제 가시입니다. 초토의 시. 자, 그 다음에 밑에 농무. 신경님의 농무 같은 경우는 농민이 나왔잖아. 그치? 농민의 삶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얘기했을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산업화. 이게 바로 나시입니다. 여기까지 사고 과정이 왔다면 되게 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분단 전쟁을 끌고 갈게. 그치? 자, 부조리 현실, 분단 전쟁 갑니다. 자, 사고 과정 잘 보셔야 돼. 자, 부조리 현실, 분단 전쟁 이렇게 갑니다. 자, 분단 전쟁에서요, 여러분들 시하고 소설이 극명하게 갈려요. 시하고 소설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부정적인 갈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산이나 그 다음에 뭐 이별이나 아니면 뭐 타향에서 또 가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게 돼. 시는 좀 달라요. 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마이너스, 자, 현실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현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이념의 대립과 갈등, 우선 이렇게 적어놔. 자, 이제 어려운 단어도 나왔지? 이념이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죠. 그쵸? 자유주의. 자, 근데 저기 북한 있잖아요. 그죠? 북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끔 이제, 우리를 자유주의라고 하고, 북한을 공산주의,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경제,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갖느냐, 자, 아니면
자, 생산해서 내게, 즉 사유재산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반대가 바로 개인주의인 거예요. 아니, 개인주의래. 자유주의입니다. 이해가죠? 이런 어떤 이념의 차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공산 전체주의. 이게 참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졸라 무식한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저희만 지식인으로서. 정말로 저기 서울대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 묶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요. 정말 살다 이런 병신 같은 얘기는 처음 봅니다. 족보에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이제 호도하고 하는 거죠. 야, 공산주의의 대표가 어디였어요? 그거 맞아. 그지? 공산주의의 대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면 러시아. 너무 잘했어. 자, 전체주의 대표가 어딜까요? 아닌데. 일본도 맞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나치 독일이죠. 나치 독일이요. 자, 그럼 봐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하게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합니다. 불국군대가. 자, 왜냐면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었는데 히틀러가 그걸 어겨요.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는 우리는 서로 침공하지 말자. 라고 해놓고,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빡친 러시아가 독일을 무너뜨립니다.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히틀러의 자살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잖아. 그럼 둘은 친하니 안 친하니? 안 친하겠죠.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야, 이런 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사회계층에서. 자, 근데 그래. 자, 어쨌거나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공산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 이념을, 자, 요것도 알아둬. 자, 어려운 말 나와.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데올로기. 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야. 이런 거 익숙해져야죠. 이념과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없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종교는 가지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대신 그 종교의 가르침에, 그 교리에 너무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나만 오라. 라는 거기까지 가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만 오라라고 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떤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예전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첫사랑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 선지자는 지금은 선생님은 불자는 아니고요. 불자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의 불교는 아니고요. 기원전 500년경 석가모니 시다르타의 초기 불교를 지향합니다. 그때 불교와 지금 불교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라고 하면 여기 불교 신자 있니? 그렇구나. 불교라고 하면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거. 그런데요. 시다르타는 뭐라 그랬냐면 시다르타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3개인데요. 얘기했습니다. 윤회는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처음 얘기했던 그 가르침. 윤회가 없다. 윤회 믿지 마라. 윤회를 끊어야 된다. 윤회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가 바로 뭐냐면 인도입니다. 인도를 힌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인의 종교가 힌두교죠. 그래서 그때 힌두교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가장 중심은 윤회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있죠. 배웠니 혹시 중학교 때?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맞나? 쌤이 이제 좀 긴가민가 하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로 이제, 종교는 이제 군인 집단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불가촉 천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샤가 만든 거죠. 그 종교 집단이. 그래서 그 어떤 부조리한 그 계급 제도에서 윤회 사상을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많이 힘드니? 네, 괜찮아, 참아. 네가 지금 그 계급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계급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윗계급에 대해서 말을 잘 듣고 사회의 어떤 통제에 잘 따르면 다음 세상에서, 다음 삶에서 뭘로 태어난다? 윗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조리가 있더라도 자, 이거에 대해 저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석가모니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윤회는 없어. 자, 윤회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현실,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해가죠? 윤회를 생각하는 순간 현실이 안주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네가 행복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 행복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종교가 사실은 처음에 시다르타가 얘기했던 거예요. 죽어서 다음 세상, 저승에 대한 얘기, 물론 저 뒤쪽에 가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석가모니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뒷사람들이 적은 거고요. 시다르타는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현실 중심. 그래서 현실, 네가 행복해야 돼. 그러면 그 행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시다르타입니다. 이해가죠? 자, 불교는 고기 안 먹죠? 시다르타는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식중독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다르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먹기 위한 욕망을 위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 한 번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에 걸려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그치? 이런 어떤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힌두교는 소를 정말 많이 죽였거든.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살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살생하지 말라요. 뭘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시다르타.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알아요?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 우세 사람들이 다 어겼어. 전부 어겼어. 이런 말. 그래서 서행은 이제 그 초기 불교, 행복. 그 행복론.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행복론, 이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유대교 있습니까? 이슬람? 없죠. 뿌리가 같아요. 내가 방금 언급한 4개의 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로 미워하죠? 서로 막막 미워하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중심이고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도 구약 중심이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코란이라는 것이 있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을 중시하지만 핵심은 신약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 뿌리는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묶어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에. 그래서 유일신이냐 아니냐. 자, 이런 걸 끌고 가는데 뭐 종교 얘기하면 피곤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뭐야? 다 사랑이야. 전체적으로 뭐냐면 신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를 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내려와서 자 모두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것이다. 여기 어디예요? 현실이에요.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불지옥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로회의 교리를 보시면 불지옥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도 늘 얘기했어요. 지금 현실에서 너의 행복을, 너의 현실 중심.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사랑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서양 시다르타다. 예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시다르타의 사상이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공통점은 사랑인데요. 이런 망할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는 방법, 그 방법론, 그래서 나온 게 종교예요. 이러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종교 전쟁.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그렇죠? 지금도 저기 어디예요? 저기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종교 전쟁하고 있잖아.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게 정말로 신이 원하는 것일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거.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근데 어땠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해요. 어떠한 종교가 물론 선생님은 신의 존재는 신이라고 하지 않게 절대자는 믿습니다. 선생님. 절대자의 존재는 믿어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그 근거는 하나야. 그 근거는 태양이 있는데, 자, 태양에 달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금환일시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달의 그림자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을 딱 가립니다. 그러면 봐봐. 태양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달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 지구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 거리와 크기가 절묘하게 비율로 일치해야만이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서 봤을 때 완전히 태양을 딱 가로막는 거야. 이거는 설계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절대로 우연이 되지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는 믿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자가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류는 모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거예요.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며. 그렇지? 그러면서 나 안 믿어. 너 지옥.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무슨 신이 그래? 왜 이렇게 속이 좁아? 그렇잖아. 사랑한다며. 어머나. 야, 너 내 편 아니야? 너 지옥. 야, 이게 신이냐?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럼 이거는 그 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의 문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교를 가지시면 좋아요. 어떤 것든 다 가지세요. 이슬람 해가지고 이렇게 터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3번, 하루 4번인가요? 이렇게 동쪽으로 전화. 다 괜찮아.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첫 번째, 누굴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여유가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시면 돼요. 뭘 가서 막 베풀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함부로 혐오하거나, 함부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무례한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때부터 무례한 거야. 하지만 칭찬은 괜찮은 거예요. 칭찬도 평가거든요. 오히려 타인을 칭찬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니들 자신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어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니? 화이팅, 기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자신한테는 격려를 안 해. 대부분 친구들이. 그런 거 먼저 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거울 보고 부르면서, 물론 거울 보기 두려울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뭐 나도 그래, 깜짝 놀래. 자, 그런데 거울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운내, 파이팅, 힘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나쁜 짓 안 해요. 나쁜 거 안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물론 어떤 철학자와, 자, 어떤 문학가는 그랬죠.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말을 번지르르 하죠. 그저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자살 시도 있었다. 최근에 뭐 요요 왔나, 뭐 이렇게 뭐 자살하고, 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거든. 내가 만약에 그거에 성공을 했다고 진짜. 그럼 우선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을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교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거 자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마인크래프트를 새벽까지 한다든가. 근데 물론 선생님은 그거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나쁜 거. 안 하는 게 좋아. 자, 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좀 얘기가 길었네.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것은 긍정이야, 보자? 부정이야. 그럼 이것 때문에, 자, 마이너스 현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뭘로 마무리되냐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념의 대립과 갈등.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에요. 전쟁과 분단이 벌어지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합니다.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약자가 들어갑니다. 약자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 약자 이미지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아이와 그 다음에 나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태도. 자, 첫 번째 플러스 태도는요, 희망입니다. 희망과 그 다음에 의지. 자, 그 다음에 부정 같은 경우는 비판입니다. 비판으로 마무리합니다. 저건 잘못된 거니까. 자, 이렇게 적으세요. 약자 이미지가 등장해서, 자, 이걸 통해서 희망과, 자, 의지를 이야기한다든가, 자, 아니면 저를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비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분단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시 한번 보자. 가봐. 자,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동그라미. 얼굴에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어요. 자, 해바라기 긍정, 부정. 긍정, 그렇죠. 해바라기 동그라미. 그렇지. 자, 이따 쓰고. 자, 이 시에 집중하세요. 자, 아이들이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어요. 지금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내려 쪼이던 햇빛이 눈부셔서 돌아섭니다. 자, 질문 던질게. 아이들이 해바라기처럼 걸려 있는데 이 얘기는 자, 지금 여기 판잣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유리가 있을 거야.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그렇죠? 이걸 보고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니? 어떤 반응 보여? 돌아선다. 요거 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돌아선다. 물결. 반응. 자, 나 동그라미. 됐습니까? 나 동그라미 쳤지? 자, 결국은 돌아서는 거예요. 자, 시는 from A to B.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는 방향성. 자, from A to B.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A로부터, 자,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B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니 부정적 반응이니? 부정적 반응인 거예요. 됐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나는 어떤 정서적 반응이 나오니? 울상에, 그렇죠. 물결 쳐줘야죠. 울상 물결쳐. 울상 물결쳐입니다.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 그림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사실 울상은 뭐예요? 내가 울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 나의 슬픔을 뭘 통해서 얘기했어? 그림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감정임.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임. 어느 점 얻은 골목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소설로 따지면 장면이 전환이 되죠. 그렇죠? 자, 갑자기 잿더미가 소복하고 울타리. 긍정, 부정? 부정. 세모. 잿더미가 소복하고 울타리. 자, 세모. 자, 부정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폈어? 개나리 동그라미. 자, 질문 던집니다, 이제. 개나리에다가 세 글자를 우리가 쓸 거야. 뭐라고 쓸까? 잿더미에 꽃이 폈어요. 꽃의 의미는? 세 글자. 꽃의 의미는? 시옷으로 시작해. 잿더미에. 자, 시옷으로 시작해. 시옷, 미음, 리을. 아, 정말 중요한 쌤이 이거 진짜 몇 주간을 통해서 막 강조했는데. 잿더미에서 꽃이 폈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 지식인 화자.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러다가 망쭉 나오다가 그래, 생명력이라고 적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죠. 생명력 가죠, 생명력. 자, 그럼 칠판 봐봐요. 자, 칠판 봐. 지금까지 시가, 자, 상황이 긍정이었니, 부정이었니? 자, 상황 현실, 긍정, 부정? 부정이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정서적 반응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울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이해가죠? 정서적 반응이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마지막.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태도적 반응을 보셔야 돼요. 태도적 반응. 자, 태도적 반응. 이거 지운다. 자, 태도적 반응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어떤 태도니에 포인트를 맞추면 태도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희망.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의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생명력. 그래.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지향.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저거 우리 암기하라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명력이 딱 나왔잖아. 꽃이 피는 거. 꽃이 피면 무조건 생명력이야. 됐죠? 그럼 이제 뭘로 갈까? 이제 희망 극복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끝까지. 됐죠? 자, 부정 갈까요? 자, 희망의 반대가 뭐겠니? 희망의 반대가 절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지속하셔도 돼. 부정적 상황 있어. 자, 의지의 반대가 뭐죠? 체념. 생명력의 반대는 무기력.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생명력 얘기가 나왔어요. 자, 개나리가 망을 줬습니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서 죄다 하나도 없다. 자, 질문 던질게요. 자, 요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요 내용이.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서 하나도 없대요. 부정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일 거야. 왜 그럴까요? 자, 시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시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서 오늘 밤 헤어질 거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럼 처음에 부정으로 시작했지. 마이너스 상황. 그치? 시작해서 여기 부정이었잖아. 그 다음에 뭘로 갔어? 생명력으로 바뀌었지. 맞아. 그럼 이후로 뭘로 봐야 돼? 긍정으로 가야 돼, 이제 끝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미소에 초점을 맞춰야 돼, 미소. 그러니까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웃는데 앞니가 없어. 어떻게 애기가 앞니가 없어. 너무 네가 맞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그냥 아이의 미소로 봐야 돼. 자, 미소엔 미소 동그라미.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나의 반응은 어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뭐야? 흥그러워진다 물결.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물결.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아까 위에 그림자는 어떻게 됐어? 울상이 되어서 나의 뒤를 따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개나리를 보고 소녀의 미소를 보고 자, 나는 어떻게 돼?
그치, 웃으면서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이해가니? 부정 상황에서 뭘로 끝났어? 긍정으로 끝났어.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이해해 줘야 돼. 이해가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 울상이 되었다가 갑자기 여기에 빠뜨가 나오면서 자, 뭐가 나옵니까? 꽃과 자, 그 다음에 소녀의 미소. 자, 미소를 통해서 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시가 이런 방식으로 가줘야 돼. 바뜨. 자, 나시 가볍게 볼게요. 나시 가볍게 봅니다. 나시는 산업도시화인데요. 가자. 진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 전등에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네모 치세요. 여기는 공간의 이동이 좀 나옵니다. 공간의 이동 네모 치시고 우리 동그라미 잡습니다. 화자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화자. 나하고 우리가 나오면 드러난 화자야. 자, 울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학교 앞 소주집 네모. 자, 술을 마신다 밑줄 쳐. 자, 우선 딱 봐도 자, 상황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농민이 나오면 무조건 부정이라 그랬어. 자, 술을 마신다 밑줄 칩니다. 자, 요거 자체가 고뇌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치? 자, 바로 넘어갈게. 예전에 했으니까.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물결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정서적 반응이지. 그러니까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무조건. 부정. 그렇지. 농민은 무조건 가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꽹과리를 앞장 세워 시장거리 네모. 장거리. 네모. 자, 졸면 안 돼. 자, 장거리 네모.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 될 뿐. 처녀애들은 기름찜 담백에 붙어서 철업시킬 게 됩니다. 왜? 얘는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갈게.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자,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즉 저항하고 자, 그리고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현실에 순응하지만 자, 이까지 자, 물결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물결 잡으시고 자, 또 나와 있죠. 또 어떤 반응이 보여?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답이야. 물결. 자, 오른쪽에다 가난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옆편내에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서 쇠전 네모, 도수장 네모. 자, 공간의 이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웃겨. 갑자기 신난대. 신명이 난다. 물결.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전체 지금까지. 부정이잖아. 상황이 부정이면 정서적 반응은 긍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니? 즉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정서, 마음도 안 좋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칠판 봐. 자, 부정적 상황이에요. 이 부정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가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있어. 자, 이별했으면 슬픈 거예요. 무조건 당연히. 맞지? 자,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데 가난인데 얘 갑자기 정서적 반응이 플러스로 나왔지. 그러면 이 정서적 반응과 상황적 반응이 어떻게 돼? 모순이 벌어집니다. 상황에 대한 모순, 이걸 뭐라고 한다? 반어. 됐습니까? 신명이 난다. 이걸 반어라고 합니다. 신명이 난다. 반어. 자, 그래서 반어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쓴다 그랬지. 그지?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부정일 거야. 그죠? 이 일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이날 여기 와서 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건 상황이 부정이에요. 그치? 상황이 부정이죠. 자, 그럼 부정적 상황에서 마음은 어때야 돼? 안 좋아야 돼. 근데 내가 물어보죠.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 다 뭐라 그래? 괜찮아요. 이런 게 상황에 모순된 정서적 반응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늘 반어법을 써오고 있는 거야. 안 괜찮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이런 게 다 상황에 모순되는 표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중등에서 뭐라고 배워? 속마음의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고등국어에서 박살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넘겨요. 마무리 지죠? 자, 38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정답은 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가의 화자는 자, 골목에서 자, 골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목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자,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장거리, 시장거리. 자, 가는 맞을 수 있죠.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그때 개나리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이 일어나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나에서는 장거리 어디 있어? 시장거리가 어디 있냐? 아니죠. 더 올라가야죠. 그렇지. 저기 봐봐.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있어. 장거리, 그거 네모 친 거 보이지? 시장거리, 맞아요? 장거리,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시장거리 쭉 내려와. 그러다 뭐가 눈에 보여?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보입니까? 자,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전환이 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렇지. 오히려 심리가 전환이 되는 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도수장이죠. 밑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즉, 표면적인 심리적 반응이 신명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자,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린 정답으로 갈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나는 당시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도 마찬가지로 일상적 소재예요. 당시. 그리고 또 하나, 그래, 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39번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번이 중요했어요. 자, A의 잿더미와 개나리입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잿더미,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개나리,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가셨어야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범주를 찾아줘야 돼. 자, 4번에 보시면 무덤, 긍정, 부정? 부정, 그렇죠. 그리고 범주가 유사하죠. 잿더미와 무덤. 그 다음에 생명력 잡아줘야죠. 뭐가 눈에 들어와? 파란 잔디가 눈에 들어와야죠. 정답 4번 아주 잘 풀었어요, 이거. 긍부로 잡는 거야. 자, 뽀리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인 1970년대에는 산업화 정책, 뭐 농촌 소외, 가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 가자. 자, 칠판 봐봐. 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부조리 현실. 자, 그 중에서 산업화입니다. 이 산업화는 뭘로 간다고요? 가난으로 가는데, 이 부조리는 바로 기본적으로 착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등장해? 도시 노동자와, 농민.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바로 이들을 묶어서 우리 소시민이라고 해. 그러면, 부조리 현실 산업화의 착취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얘기 나온다고요? 가난, 유랑, 여기서는 이제 도시로 떠나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가족 해체.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얘 없다 그랬지. 됐죠? 극복, 의지, 희망 이런 거 없다 그랬어. 전부 다 마이너스 지속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극복, 의지 있다 없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력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 시는. 됐습니까? 요 흐름. 물론 민중에 대한 생명력은 얘기할 수 있는데 따로 빼더라도 극복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몇 번이 눈에 보이냐면요. 동그라미 2번이 눈에 들어와야 돼. 조모래기들만 따라붙고 처녀애들 킬킬대는 상황. 긍정, 부정? 부정. 상황 세모쳐. 도시로 젊은이들이 흘러 들어간 상황. 긍정, 부정? 부정. 칠판. 뭐예요? 가난하니까 도시로 간 거야. 이해 갑니까? 농민이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도시 노동자가 된 거야. 그럼 이들의 삶도 어때? 가난할 거야. 맞아요? 자, 근데 오른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지키려. 이 눈에 들어올 거야. 지키는 건 뭐예요? 의지죠. 맞습니까? 여기 의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정답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만이 쉽게 시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가지? 그래서 그 시대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박지삼의 추억에서 하고, 요거 상황 갈 때, 자, 요거 할게요. 자, 잠깐 쉽니다.